자, 그럼 이어서 끝자리 풀이법인데요. 이건 이제 숫자를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에 많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봉 인상률이 10%래요. 자, 그럼 복리계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자, 첫 해에는 4천만 원 곱하기 1.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0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해에는 여기다 또 1.1을 곱해야 돼요. 세 번째에도 여기다 1.1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걸 빨리 계산하는 법은 우리가 이제 자료의 이해 파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거기다가 세금이 5%야. 물어본 게 뭐냐? 세금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0.05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진짜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자, 1.1은 곱하면 끝자리가 뭐죠? 1이죠. 그렇죠? 또 1.1을 곱하면 또 1이죠. 계속 1이에요. 그러니까 백승 천승을 해도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곱하면 끝자리가 무조건 4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땡땡땡땡땡 4 땡땡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이런 수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거기다가 5%를 세금을 매기면 무조건 얼마가 돼요? 2. 이렇게 되겠죠. 뭔지 모르는 2가 될 거야. 그런 거죠. 2만 찾는 거예요. 얘는 아니죠. 얘도 아니죠. 얘는 끝자리가 0이 아니라 5입니다. 5. 가끔 물어보시는데 5입니다. 5.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얘가 정답이겠죠. 이런 게 가끔 나오냐? 나옵니다. 센스로 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다. 그럼 대충 맞춰보는 거죠. 2가 두 개다. 근데 굉장히 이게 좁다. 선지의 폭이 좁아.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좀 넓다.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맞추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센스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숫자 센스를 자료 해석에서 배울 거예요. 제가 자료 이해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센스는 누가 알려줘야지 막 생기나요? 그렇진 않으니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면 이걸 보면은 그 A전자 연봉 인상률이 10%예요. 3천만 원에 10%니까 5년 후래요. 5년은 얼마 돼요?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을 해야 되거든요.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어차피 끝자리가 1이고 3일 테니까 끝자리 뭐가 되죠? 6, 7, 3, 0, 5죠. 5. 끝자리 5입니다. 5. 땡. 요거죠. 간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얘를 계산하면은 요거는 계산 팁을 알려드리고 자세한 건 자료 이해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월급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한테 다음 달에 35%가 인상된대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00, 1235, 000 곱하기 1.35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료 이해 파트에 가시면 숫자를 어떻게 잘 다루는지 숫자의 마법 척척척 나옵니다. 그 얘를 다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4자리 곱하기 3자리 곱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근데 봤더니 또 이게 잘 보면 일단 이거는 앞에서부터 곱해서 앞자리를 분류해 나가도 되고, 그죠? 뒷자리가 달라서 뒷자리를 분류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악마죠. 문제가. 그죠? 왜냐? 뒷자리도 505, 그러니까 55, 25, 2575예요. 그러니까 뒤는 이 0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류가 안 되죠. 딱 떨어지면 좋겠네. 아까 말했던 대로 5, 25니까 끝자리가 5면 땡큐. 다 5네. 아니, 망했네. 에휴, 안 되겠네. 그죠? 이렇게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앞자리를 봤더니 앞자리도 똑같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서 갈리느냐? 세 번째 자리에서 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보면은 몇 번째에서 갈려요? 세 번째. 여기서 갈립니다. 앞에서 세 번째에서 갈리고, 그럼 이제 뒤에서부터 보면 뒤에서부터는 요걸 제끼고 나면, 자, 여기는 똑같으니까 안 되고, 두 번째도 아니죠. 그럼 세 번째에서 갈리나 볼까요? 세 번째에서 갈리는 건 7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8로 갈리고 2는 3개죠. 근데 앞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뒤에서 세 자리예요. 앞에서 세 자리, 뒤에서 세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5라고 나오면 2호니까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 자리 곱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뒤에서부터 곱하면 안 되고, 아니, 앞에서부터 곱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자료 이해 때 설명드리는데, 세 자리 곱셈을 하면 됩니다. 세 자리 곱셈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만 곱하면 됩니다. 딱. 다 곱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요거 이제 자료 이해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자, 어디서 갈리는지 잘 보는 거예요. 왜 이게 세 자리에서 갈리죠? 2는 똑같지만 앞에 여기서 갈리니까 이끼리 갈리잖아요. 그럼 여기만 알면, 요 세네 번째 알면, 세 번째하고 두 번째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얘는 세 번째를 알아요. 앞에서 세 번째, 뒤에서도 세 번째니까 이거는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건 자료 이해 때 알려드리도록 하죠. 여기서는 보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나무 심기 계단 오르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20m가 있어요. 20m. 그리고 10m 간격으로 나무를 이렇게 심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10m, 10m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간격이 몇 개예요? 자, 간격은 2개죠. 간격은 거리를 한 간격당 미터로 나눈 거죠. 그럼 나무는 몇 개를 심죠? 하나, 둘, 세 개를 심겠죠? 그 나무 그루스는 3개입니다. 3개.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간격은 전체 미터를 간격의 미터로 나눈 거죠. 그렇죠? 나무 그루스는 간격 더하기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기 공식이에요. 이게 이해해 놓으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100m가 있는데 얘를 10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 그럼 몇 그루를 심게 되죠? 나누면 10간격이고 그루수는 11그루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원형은 달라요. 원형은 이렇게 20m짜리라고 해보고 10m 간격으로 딱 세우면 어떻게 되죠? 그루수가 2개입니다. 2개. 그죠? 간격 이꼬르 뭐예요? 이꼬르. 자, 원형은 간격이 곧 나무 그루스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로 와봅시다. 자,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5m 간격으로 심은 나무가 15그루래요. 그럼 간격은 몇 개예요? 자, 간격 더하기 1이 남으니까 간격은 14개죠. 14개. 그죠? 15개니까 빼기 더하기 1이니까 넘어가니까 14개죠. 14개 간격 곱하기 한 간격당 5m니까 총 70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터가 70m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7m씩으로 쪼개서 나무를 심으면 10그루 이렇게 찍으면 망합니다. 왜냐? 간격은 10개고요. 간격 더하기 하나가 나무기 때문에 그쵸? 11그루가 되는 거예요. 11그루. 그쵸?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런 간격이라든가 칸수를 로직화하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좀 더 빨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죠. 자, 원형 형태죠. 5m 간격으로 22그루를 심었어요. 그럼 나무가 곧 간격이니까 22간격이고 곱하기 5, 110m죠. 걔를 10m 간격으로 그냥 하면 11그루죠. 그래서 원형은 그냥 간격이고 나무입니다. 근데 직선은 간격이 곧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를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3번이죠. 자, 넘어가서 자, 얘를 한번 노직화를 해볼게요.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데 90초가 걸리니까 얘를 10으로 나눠서 한 층당 9초가 걸리니까 4를 곱해서 36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자, 1에서 2층까지가 뭐예요? 한 계단입니다. 그렇죠? 그럼 3층까지는 2계단이죠. 그럼 계단수를 어떻게 계산하죠? 그냥 뒤에서 얘를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럼 9계단 올라가는 거죠. 근데 9계단 올라가는데 90초가 걸려서 한 계단당 10초가 걸리고요. 자, 곱하기 4를 곱하면 안 되죠. 몇 계단 오른 거죠? 1에서 4까지 3계단이죠. 그냥 빼면 돼. 그럼 3계단 곱하기 10초니까 30초가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조심할 거 뭐냐면 자, 얘에서 얘를
빼는 걸 로지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100원은 500원의 3배다. 그러면 500원에 한 개 넣으면 3개니까 얘에다 3을 곱하면 같아지겠네? 이게 로직화죠. 그죠? 숫자를 넣어서 로직화하는 거야. 내가 뭐 그냥 빠르게 로직화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우리가 이제 밀기법을 볼 겁니다. 밀기법. 이 밀기법 정말 훌륭한 방법입니다. 밀기법, 땡기기법, 누르기법 뭐 이렇게 불러요. 자, 1분 만에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철수는 1분에 몇 계단 올라가죠? 4계단 올라가죠. 어떻게 알았죠? 뺀 거잖아요. 뺀 거. 5에서 1을 빼면 4계단이라고 했죠. 자, 영수는 5에서 8층까지 올라간대요. 몇 계단 올라갔죠? 5에서 8에서 5를 빼면 돼요. 그러면 영수는 3계단 올라갑니다. 그럼 한번 세볼까요? 5에서 6, 6에서 7, 7에서 8 이렇게 3계단이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얘는 지금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 있고 얘는 8층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는 5층에 있어. 얘는 8층에 있어. 근데 얘는 이제 1분당 4계단씩 가고 얘는 3계단씩 가니까 언젠가 만나겠죠. 철수가 더 빠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밀기법인데. 자, 뭔지 모르지만 1분 뒤에는 얘는 4계단 올라가 있겠고 얘는 3계단 올라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3계단씩 빼보는 거예요. 3계단씩.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제자리 있겠죠? 얘는 1계단 올라가겠죠? 6층이 됩니다. 자, 또 1분을 지나 볼게요. 1분 지나면 또 얘도 3계단, 얘도 4계단 올라가겠죠? 다시 또 빼 그래요. 3계단씩 쭉 다. 그럼 얘는 7층에 올라가 있겠고 얘는 그대로 8층이겠죠? 2분 뒤에 3분 뒤에 어떻게 돼요? 얘가 8층에 있고 얘도 그대로 오니까 만나겠죠? 몇 분 뒤에 만나요? 3분 뒤에 만나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층이냐? 3분 뒤니까 3분 뒤는 정확하게 몇 층까지 올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5층에서 1분당 4계단씩 올라가니까 4 곱하기 3 12계단 올라가니까 더하니까 총 17층이 돼 있겠죠? 그럼 얘는 8층에다가 3 곱하기 3 하니까 9계단 올라갔을 테니까 17층이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건 17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같이 올라가니까 카운팅하기가 어렵죠.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멈춰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몇 계단만 올라가면 돼요? 3계단만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가 멈춰있다고 가정하고 얘 혼자 올라가는 방식을 우리가 밀기법, 누르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1분마다 다시 얘를 제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1분당 5층씩 올라가고 얘는 뭐 4계단씩 올라간다 해볼게요. 따라갈 수 있어요? 절대 따라갈 수 없죠. 얘가 더 빨리 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영원히 못 쫓아가죠. 그렇죠? 물론 뭐 옥상에 있다면 만나긴 하겠죠.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가 만나려면 얘가 느려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 느린 것만큼 돌리고 얘도 돌려놓으면 이 차이만큼이 생기겠죠. 그 차이가 얼마예요? 얘는 4계단 가는 동안 얘는 3계단 가니까 1계단씩 매 분마다 1계단씩 축소가 돼요. 뭐가? 거리가. 그러니까 몇 분 뒤에 만나게 돼요? 3분 뒤. 왜냐? 요게 3계단 차이니까. 그렇겠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니까 밀기법 뭐냐면 얘는 멈춰있다고 가정을 해. 그 대신에 속도를 서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4계단이 아니라 1계단씩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겠죠. 같이 당겨주니까.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밀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밀기법 또는 이런 그 누르기법은 언제 쓰이냐? 어떤 사람이 가요. 어떤 사람이 가. 근데 둘이 만났다. 이런 경우에 밀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얘가 쫓아가, 얘로 가요. 얘도 갑니다. 어떻게 만나겠죠? 밀기법.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가고 얘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만나죠? 얘도 밀기법. 자, 원형이 있어요.
얘는 가고 얘도 갑니다. 얘가 속도가 빨라. 그래서 언젠가 만나겠죠? 밀기법. 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언젠가 만나겠죠? 밀기법. 쫓아가서 잡았다. 밀기법. 만난 거니까. 만나고 치는 건 다 밀기법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계입니다. 자, 시계하고 시계 분침, 초침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지우고 그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침이 가고 초침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3시하고 4시 사이인가요? 4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을 때 4시하고 5시에 만나는 게 몇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시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3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각도가 몇 도죠, 얘가? 90도죠? 그쵸? 자, 1시간은 몇 도야, 1시간은? 1시간은 몇 도냐? 원이 360도니까 360도 나누기 12가 되겠죠? 12시간이니까. 그죠? 1시간은 30도입니다. 30도. 그죠? 여기가 30도, 30도, 30도에서 90도가 되겠죠? 90도가. 그죠? 근데 3시인데 얘가 가서 이렇게 쭉 만나면 몇 분 만에 만날까요? 얘가 쭉 가서 만나는데 문제가 뭐냐? 얘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가요. 그러니까 만나긴 하겠죠. 언젠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만나죠. 얘가 빠르니까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는데 도대체 언제 만나지? 근데 이 시계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3시에 멈춰 있어요. 그럼 얘가 다르죠. 뭐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분침이 1분에 몇 도를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분에 몇 도를 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60도를 가는데 360도를 가는데 자, 60분으로 나누면 되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1시간 60분. 그러니까 60으로 나누면 1분에 6도씩 이동하는 거죠. 그렇겠죠? 6 해서 총 60분 동안 가니까 360도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멈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죠? 근데 1분에 6도씩 이동을 해요. 몇 분 뒤에 만나요? 15분 뒤에 만나겠죠? 어떻게 알렸죠? 90을 6으로 나눈 거잖아요. 1분당 6도씩 가니까 15분 뒤에 만나네요. 뭐 간단하네.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없네. 근데 문제가 뭐죠?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가 움직이고 있어. 얘도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움직이니까 번거롭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1분 일 때마다 다시 이렇게 백으로 시키는 거예요. 1분 갈 때마다. 자, 그러면 시침은 3시에서 4시까지 이동을 하겠죠, 얘가? 1시간에 몇 도씩 이동할까요? 1시간에. 1시간은 60분이니까 총 30도를 60분간 이동하니까 1분당 0.5도씩 이동합니다. 그죠? 1시간에 요만큼 30도 이동하니까 60으로 나눠서 0.5도씩 이동을 해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분이 지났어요. 지워볼게요. 자, 1분이 지나면은 분침은 몇 도 와 있죠? 6도 와 있을 거예요. 시침은 0.5도 와 있죠? 또 1분이 지나면 분침은 12도가 돼 있고 시침은 1도만큼 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 1분이 지났을 때 얘를 백을 시켜요. 그럼 3시에 가 있겠죠? 얘도 0.5만큼 백 시키면 되죠? 그쵸? 그럼 얼마만큼 가 있겠죠? 5.5도만큼 가 있겠죠? 그쵸? 또 1분 뒤에 다시 백을 시켜요. 그럼 얘는 이제 11도만큼 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90도를 6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1분당 얘는 멈춰 있으니까 90도를 가는데 이제는 6도가 아니라 5.5도로 나누면 되죠? 5.5도씩 가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90 나누기 5.5도를 하면 이게 만나는 분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11분에 2를 곱하면 18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무슨 얘기냐면 아까 15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분이에요. 분. 그럼 약 몇 분이냐면 180을 나눠볼게요. 11로. 그럼 1이니까 11이 되고 8이 7이 되겠죠. 6점 땡땡 분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요게 이제
3시하고 4시 사이니까 요게 몇 분이죠? 그러니까 요게 15분과 20분 사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는 시간이 몇 분이냐? 그러니까 15분이니까 16점 땡땡분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 문제를 보면 몇 시에 만나냐는 항상 이렇게 분수가 나와요. 11분에 얼마, 12분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공식화해보면 3시까지 오는데 총 90도로죠. 1시간당 30도니까 1시간당 30도 곱하기 3시간 동안을 1분당 얼마씩 와요? 5.5도씩 오면 되겠죠. 90분에 5.5 그러니까 11분에 180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당 30도 곱하기 시간 나누기 5.5도입니다. 그래서 시침 분침 문제는 1초 만에도 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자, 4시하고 5시 사이래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3시고 4시가 되겠죠? 4시하고 5시 사이에 시침과 부침이 언제 만나냐는 거예요. 얘 혼자 멈춰 있고 얘 혼자 가면 되겠죠? 그래서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 곱하기 4 나누기 5.5 하면 되겠죠? 그쵸? 120분의 5.5 11분의 240이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엄청 간단하죠? 그렇죠? 왜 그런지는 설명을 했던 거고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볼게요. 7시 정각이 있는데 7시와 8시 사이래요. 그러면은 자, 6시가 여기죠. 7시는 여기라고 해봅시다. 그럼 8시가 이쪽이죠. 여기 사이에서 언젠가 만나겠죠. 그럼 분침이 이렇게 해서 7시까지 오면 되겠죠. 만나면 되는 대신에 6도로 나누면 안 되고 5.5도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30도 곱하기 7 나누기 5.5입니다. 210 나누기 5.5 11분의 420이 되겠죠. 요거. 그러니까 얘는 멈춰있나 한 대신에 속도를 시침의 속도만큼을 분침에서 살짝 뺀 거죠. 그죠? 요게 이제 밀기법, 누르비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 11시에서 12시가 이렇게 있으면 언제 만나죠? 12시에 만나죠? 11시하고 12시 사이는 시침이 쭉 가가지고 분침이 딱 만나는 건 12시 땡 되면 만나겠죠? 그럼 진짜 12시에 만나나 한번 볼까요? 자, 11시니까 11시 곱하기 30도 나누기 5.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게 뭐냐? 2를 곱해볼까요? 11분에 11 곱하기 60이 되겠죠? 약분이 되니까 60분 뒤에 만납니다. 60분 뒤가 언제예요? 12시죠? 11시에서 12시 딱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때 만납니다. 이때 11분에 660분 그러니까 60분 뒤 딱 12시에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 4번하고 5번은 기출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3시가 있고 분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 돼야 된대요. 그럼 얘도 이제 가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쭉 가서 3시하고 4시 사이에 어떻게 시침이 이 정도 갈 테고 여기하고 직선이 되는 이런 선이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분침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직선이 언제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 게 얘가 멈춰 있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가면 되죠? 아니, 어디까지 가면 직선이 돼요? 정확하게 분침이. 분침이 쭉 돌아서 여기까지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럼 직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가 멈춰 있다고 가정하고 분침 혼자 여기까지 가면 되니까 여기가 몇 시예요? 9시니까 9시 곱하기 30도 나누기 5.5죠. 요만큼 가는데 5.5분씩 가니까 5.5도씩 가니까 몇 분 걸리냐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70분의 5.5분의 270 11분의 540이다. 라는 거죠. 정답 1번. 그런 거죠. 자, 얘는 조심해야 돼요. 자, 7시하고 8시 사이에 직선이 되는 거는 자, 7시는 현재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겠죠. 7시가. 그죠? 7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시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분침이 이렇게 와서 자,
자, 분침이 이렇게 옵니다. 와서 직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어들면 절대로 직선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직선이 되죠? 잘 생각하면 이때죠, 이때. 이렇게 될 때 직선이 되겠죠. 그죠? 이쪽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럼 7시하고 직선이 되는 건 맞죠? 얘는 멈춰 있다고 가정하면 정확하게 5분 뒤, 5분이 되면 5분과 7시는 직선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멈춰 있고 얘가 5분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이면 뭐예요? 1시간이죠? 1시 곱하기 30도 나누기 5.5 11분의 60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이 2번이 된다 라고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서 요일 계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일주일당 요일이 똑같죠. 7일당 요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일이 월요일이면 그러니까 1일이 월요일이다. 그건 이렇게 1일이 월요일이라고 해볼게요. 며칠도 월요일이죠. 8일도 월요일이죠. 그 다음에 15일도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즉 날짜가 있으면 날짜 수로 7을 나누어서 그 나머지만큼 하나의 요일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8일 9일이죠. 9일 8일을 더한 9일은 무슨 요일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8을 7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니까 한 칸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이다. 그렇죠? 그럼 10일은 무슨 요일이냐? 그러면 얼마를 더해야 돼요? 1일에다 9일을 더해야 되죠. 9를 7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니까 두 칸만큼 이동한다. 왜냐? 7, 1인 7일마다 나누어지니까 똑같은 요일이 나오면 되니까.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자, 8월 19일이 수요일이면 9월 19일이 무슨 요일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8월 19일이 수요일이고 9월 19일은 며칠 뒤죠? 31일 뒤죠. 왜 31일이죠? 8월 달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31일입니다. 그러면 31일을 7로 나눠요. 7, 4, 28에 3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3이라는 얘기 뭐냐? 얘가 이렇게 쭉 오다가 9월 19일 전에 무슨 요일이 있겠죠? 그게 무슨 요일이에요? 그게 수요일이겠죠? 그럼 그 수요일부터 몇 칸? 3칸 이동하는 겁니다.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가정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토요일이 되겠죠? 정답이 토요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로 나눈 나머지만큼 이동한다 라는 거. 자, 2017년도 5월 7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10번째 생일은 무슨 요일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제가 볼게요. 이런 거죠. 2017년도 5월 7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10년 뒤인 2027년도 5월 7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1년은 며칠이죠?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얘를 7로 나눠볼까요? 7호 35, 7이 14, 나머지가 1이죠. 그러니까 1년마다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뒤니까 총 10칸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1년당 한 번씩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무슨 요일이냐면 일요일이니까 2018년도 5월 7일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한 칸 이동하니까. 2019년도 5월 7일은 얼마죠? 화요일입니다. 왜냐? 한 칸씩 이동하니까. 10년이면 10칸인데 이걸 또 7로 나눠서 3칸 이동합니다.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10칸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3칸 이동하니까 3칸 이동하니까 일요일에서 자, 월, 화, 수, 목, 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수요일이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윤년이라는 게 있어요. 윤년은 뭐죠? 366일이죠. 그럼 윤년이 있는 날은 한 칸 더 이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365일이 한 칸이니까 이때는 한 칸 더 이동한다. 윤년이 있는 날만. 윤년은 몇 년마다 돌아요? 4년마다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2016년도가 윤년이래요. 그럼 언제가 윤년이죠? 2020년이 또 윤년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는 전이니까 카운팅할 필요가 없고 2020년도에 한번 들어오고 2024년에 들어오겠죠. 윤년이 있는 거예요. 2028년은 이 뒤죠. 카운팅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20년하고 24년인 이때 이미 366일은 센 거고 한 칸씩만 더 이동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칸만 더 이동하면 됩니다. 이때 한 칸 더, 이때 한 칸 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정답이 금요일이 되겠네요. 두 칸만 더 이동하면 되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2017년도 6월 15일이 목요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도 12월 25일은 무슨 요일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냥 달력 보면 되죠, 뭐. 그죠? 근데 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자,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11월 15일.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6월 달은 며칠이죠? 30일입니다. 7월 달은 31일. 8월 달은 31일. 9월 달은 30일. 10월 달은 31일이죠. 이때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 날짜니까 얘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두 칸 간다. 그러니까 이때 이 두 칸. 이때 세 칸이죠.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이동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도 어차피 7로 나눠지니까 자, 5, 8, 10,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몇 칸이에요? 한 칸 이동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5, 8, 그 다음에 10, 그죠? 15니까 한 칸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017년 12월 15일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10일만큼 이동하니까 10일을 또 7로 이동하면 3칸만큼 이동하니까 여기서 3칸을 더한 총 4칸을 이동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4칸 이동한다.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되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그 25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이렇게 칸수를 카운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와요. 4번 볼게요. 1월 달의 달력에 4번의 토요일과 4번의 화요일이 있대요. 그럼 1월 1일은 무슨 요일인가? 이게 무슨 문제야? 이걸 어떻게 풀어? 자, 이 원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달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달력이 1월 달은 며칠이죠? 31일이죠. 근데 요일은 7개잖아요. 요일이 7개예요. 7개입니다. 월부터 일요일까지 7개의 요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요일은 4번 나오고 어떤 요일은 5번 나옵니다. 5번 나와요. 그러면 몇 개의 요일이 5번 나오고 몇 개의 요일은 4번 나오냐? 이게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5번 나오는 요일은 3개가 있어야 되고요. 4번 나오는 요일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5일, 16일, 그래서 31일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3개의 요일은 5번이 나와야 돼요. 숫자가. 4개의 요일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속된 3개의 요일은 연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화, 수, 목이 됐건 수, 목, 금이 됐건 이렇게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연속이죠. 토, 일, 월도 연속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4번의 토요일이래요. 이게 4번 나와요. 그리고 화요일이 4번 나옵니다. 그럼 연속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연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연속된 숫자야. 그럼 그 연속된 숫자 첫 번째 요일이 1월 1일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1월 1일. 그래야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적혀져야지만이 달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써볼까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다 적은 거 맞죠? 그쵸? 7 더하고 맞죠? 26, 27, 28, 29, 30, 31일 이렇게 적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달력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한번 볼까요? 금요일 날 4번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그렇죠?
자, 얘가 4번 나오죠. 이렇게 안 되면 달력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요일은 뭐예요? 얘입니다. 얘. 첫 번째 요일. 연속된 숫자의 첫 번째 요일이 1일이에요. 1일. 그죠? 그러면 30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월 달은 30일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자, 여기 5개 나오는 요일이 2개. 4번 나오는 요일이 5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20일. 그래서 30일이 나와야 돼요. 이건 잘 안 나와요. 요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5번 나오는 건 연속돼야 된다. 첫 번째 요일이 일요일이다. 뭐 그런 센스를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7월의 달력이 색칠된 날짜가 135일이래요. 그럼 7월 31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A 더하기 1, A 더하기 2, 7 더하니까 A 더하기 7, A 더하기 8, A 더하기 9, A 더하기 7 더하니까 14 이런 식으로 써서 다 더한 다음에 135를 계산하면 되겠죠? 다 더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세우는 원리가 이거예요. 중간값을 A라고 놓고 양쪽으로 벌어진 걸 만약 30 증가한다. 그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중간값을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범위라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디를 중간값으로 잡으면 좋죠? 얘죠, 얘. 얘를 잡으면 좋겠죠? 얘는 A 더하기 1. 자, 얘는 A-1. 이렇게 되겠죠? 얘는 7 더하면 되겠죠? 8. A 더하기 7. 7을 더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얘는 7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6, A-7, A-8 이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뭔가 보이시나요? 잘 보면 얘랑 얘랑 없어지죠? 얘랑 얘랑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1이니까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9A가 남고 9A가 135야. 9로 나눠지죠. 9곱버 9일은 9, 9, 45. 얘가 15일입니다. 22일, 29일, 30일, 31일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목요일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달력을 풀이하는 건데 여기서 달력 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죠? 방정식을 세울 때 미지수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평균이 있어요. 가평이 아니고 가평균입니다. 다음 시간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